안녕하세요. 예, 지금은 미국은 밤 시간이에요. 저녁 먹고 뭐 6시 조금 넘었는데 저희 시간으로는 중부 시간으로는 6시 조금 넘었어요. 오늘은 좀 이렇게 롱데이였어요. 오늘은 수업이 많아가지고 두 세션을 했는데 두 세션을 수업을 했는데 이제 4시간이었고 합쳐서 토tal 4시간 수업을 했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준비한다고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뭐 저는 이제 주부거든요. 가정주부니까 아침에 좀 뭐 먹을 것도 좀 챙겨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업도 마무리 한번 실적 봐야 되고, 물론 미리 이제 준비는 거의 다 해놨지만 또 당일날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으니까 또 아침에 한 번 더 보고 컨텐츠도 한번 보고 수업 가기 전에, 그리고 또 학교 가가지고 또 이제 되게 오랜만에 또 수업을 인퍼슨으로 하는 거라 뭐 작년에도 했지만 2021년도 가을도 하긴 했지만 그때는 다른 룸에서 했어요. 또 클래스룸이 달랐거든요. 근데 이 클래스룸으로 돌아온 게 거의 한 2년 만에 이 클래스룸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세팅이나 이제 이런 게 이제 잘 되는지 이제 make sure 하려고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하려고 좀 일찍 갔죠. 오늘은 한 1시간 정도 일찍 가서 세팅 완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컨텐츠 한번 쓱 보고 뭐 한번 보면은 훨씬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뭐 한 2시까지는 이제 계속 수업이 있다가 중간에 뭐 학생들도 만나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질문도 있고 뭐 이메일도 오고 답장도 하고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2시까지는 계속, 이제 2시 반까지는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집에서 한 30분, 40분 이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 동선이 제가 이제 수업하는 학교에서 아이 학교까지 동선이 이제 짧아서 오늘은 이제 제가 픽업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뭐 저녁 먹고 뭐 하고 나니까 그리고 학생들 이메일도 답장도 하고 뭐 또 내일 이제 리서치 미팅 있는 것도 좀 준비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6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는 거의 쉴 새 없이 계속 일을 했어요. 저한테는 뭐 예를 들어 뭐 집안일 이런 게 사실 이게 보통은 이게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은 약간 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게 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되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막 이럴 때도 있는데 어쩔 땐 또 리프레시도 돼요. 물론 뭐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뭐 직장 마음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가끔 이제 내가 하는 일 말고 일이지만 다른 종류의 태스크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리프레시가 되는 이런 느낌? 물론 힘은 들어요. 힘은 든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그렇게 하루가 끝나겠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잠자기 전에 조금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했고 바빴고, 그러면은 그래, 이렇게 좀 뭔가 내 얘기를 좀 이렇게 한번 좀 풀어보고 싶다. 별건 없지만, 항상 그렇지만 별건 없지만 좀 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비디오를 켜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긴 하루가 끝났고요. 근데 내일 모레는 목요일 금요일은 이제 저는 뭐 티칭은 없어요. 수업은 없고, 내일 모레는 그런 날에 이제 보통 리서치 미팅이 있고 리서치에 포커스하는 그런 날이에요. 수업 준비하는 거 조금 빼고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늘 하루는 갔어요. 수요일입니다.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어요. 여기는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주의 중반이 넘어가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죠.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수업을 이제 했잖아요. 수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잘하는 건 아니에요. 뭐 렉처도 프레젠테이션이니까 수업하는 것도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뭐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실은 처음에는 좀 못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뭐 이밸루에이션도 좀씩 좋아지고 하면서 약간씩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이펙티브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건지, 뭐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하게 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뭐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또 해오면서 조금 이제 이건 뭐랄까 하는데
네, 그래서 잠깐 끊겼는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약간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거는 이제 미국 문화에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은 한국도 그렇잖아요. 본인이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주지 않아요. 그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미국은 본래 되게 중요했고 한국은 아마 더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그런 몇 가지 팁이 뭐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이제 좀 느껴왔던 몇 가지 포인트들이 이거는 워크했다, 이거는 좀 괜찮았는데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나도 편해지고 보는 사람도 편해지는 것 같고 뭐 관련한 이제 평가 이발레이션 같은 것도 좀 좋아지고 이제 이런 포인트들을 조금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초반 그 몇 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길이에 따라 뭐 2분이 될 수도 있고 3분이 될 수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초반에 그 몇 분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는 거, 그 컨텐츠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 거의 외워버리다시피 그렇게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편안하잖아요. 사람도 많이 보면 편하잖아요. 프레젠테이션도 컨텐츠도 많이 보면 편해지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연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특히 초반에 그 몇 개의 슬라이드, 몇 분을 커버할 수 있는 몇 개의 슬라이드에 편안해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연습하고 많이 숙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프레젠테이션 초반에 굉장히 떨리잖아요. 그쵸? 특히 이제 시작하기 전에가 제일 떨리고요. 그쵸? 최고점을 찍다가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나아지는데, 근데 계속 떨릴 수도 있어요. 계속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특히 초반에 망치게 되면. 그래서 초반에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초반을 특히 많이 연습하고 많이 숙지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프레젠테이션 자체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한 만큼 잘하게 되고 편안해지는 게 아마 프레젠테이션인 것 같아요. 라이팅은 사실 많이 연습해도 그렇게 빨리는 안 늘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은 연습을 하면 많이 늘더라고요. 예, 그게 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연습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중에서 초반 몇 분에 대한 연습은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의 포인트였고, 제가 조금씩 보면서 할게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비슷한 거예요. 연습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이팅도 연습을 하면 좋아지죠. 근데, 프레젠테이션만큼 연습을 해서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라이팅은.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연습한 만큼, 한국어로든 영어로든 연습한 만큼 좋아지는 게 프레젠테이션인 것 같아요. 그 정말 제가 경험적으로 정말 너무나 정말 몸소 뼛속 깊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연습을 많이 하면 훨씬 편해질 수 있고 훨씬 잘할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은. 또 다른 포인트는 슬라이드에 어떤 내용을 넣으셨으면 그 내용은 모두 다 숙지를 하셔야 돼요. 단어 하나까지도, 단어 하나, 문장, 단어 하나까지도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터미널로지, 어떤 뭐 용어 같은 거를 모르는데 그냥 넣으셨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안다는 거는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답할 수 있을 만큼 아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라이드에 넣는 컨텐츠는 단어 하나까지도 정확히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숙지해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 모르는 건 넣지 마세요. 알았죠? 아는 내용만 슬라이드에 넣는 거예요. 슬라이드를 사용할 경우를 저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슬라이드를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 포인트고, 또 세 번째 포인트는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쉬운 질문이나 어려운 질문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려운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약간 좀 경직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운 질문으로 누구나 웬만하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좀 워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 같은 걸로 시작하는 거는 항상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청중의 시선이거든요. 청중의 시선이나 그들의 리액션, 그쵸? 그들의 표정,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 웃고 있지는 않아요. 청중들이, 그쵸? 뭐 프레젠터로서 항상 계속 재밌는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특히 이제 어떤 중요한 컨텐츠를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뭐 계속 이제 농담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중들이 이제 계속 미소를 짓거나 웃기를 기대하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가정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무표정하거나 뭐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땡큐죠. 근데 개 중에는 안 좋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뭐 이렇게 찡그리는 표정을 지을 수도 있고, 진짜 프레젠테이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찡그리는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짜 그 프레젠테이션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프로세싱 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정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프레젠터로서 그렇게 이제 안 좋은 표정을 봤을 때, 안 좋은 시선이 느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 사람과 이제 계속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눈으로 설득을 하려고 계속 그 사람과 눈맞춤을 하면서 이제 눈으로 얘기를 시도해 보는 것보다는, 제 경험으로는 그냥 그 사람은 일단 안 쳐다보거나 무시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분 나쁜 표정 쳐다보면은 더 긴장될 수 있잖아요. 근데 긴장되면은 프레젠테이션은 별로 잘 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좀 안 좋은 표정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시해라. 뭐 가끔씩 한 번씩 너무 시선을 피하는 게 어색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쵸? 기계적으로 한 번씩 쳐다볼 수는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약간 무시하고 안 쳐다보는 게 전반적인 프레젠테이션 흐름에는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표정에 신경을 안 쓰면 더 좋겠지만, 신경이 쓰이는 표정이나 얼굴들이 있다면 좀 일부러 이제 안 쳐다보는 것도, 시선을 그쪽으로 고개를 안 돌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제 눈을 안 맞추는 거, 눈을 보기 싫으면은 그래도 이제 그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안 쳐다보는 것 같이 그런 이제 시선을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지 않을 때는 코를 쳐다보거나 이제 이 인중이나 코 쪽을 쳐다보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청중을 내 프레젠테이션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이제 시간과 뭐 여러 가지 리소스를 써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이제 애정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훈련을 통해서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애정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애정을 갖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연습을 통해서 생각을 조금 바꾸면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뭐 제가 하는 이제 비디오라든지 되게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 관련 비디오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디오들도 꽤 봤어요. 청중들한테 애정을 가져라. 이제 그 사람들은 내 그 컨텐츠, 내 프레젠테이션을 보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쓴 사람들인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애정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노력을 해서 애정이 가져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력을 통해서 애정이 가져지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그런 이제 관련된 얘기를 하는 뭐 여러 가지 유튜브 비디오나 뭐 책이나 이제 이런 것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청중의 시선이거든요. 청중의 시선이나 그들의 리액션, 그쵸? 그들의 표정,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 웃고 있지는 않아요. 청중들이, 그쵸? 뭐 프레젠터로서 항상 계속 재밌는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특히 이제 어떤 중요한 컨텐츠를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뭐 계속 이제 농담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중들이 이제 계속 미소를 짓거나 웃기를 기대하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가정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무표정하거나 뭐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땡큐죠. 근데 개 중에는 안 좋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뭐 이렇게 찡그리는 표정을 지을 수도 있고, 진짜 프레젠테이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찡그리는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짜 그 프레젠테이션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프로세싱 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정이 나올 가능성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프레젠터로서 그렇게 이제 안 좋은 표정을 봤을 때, 안 좋은 시선이 느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과 이제 계속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눈으로 설득을 하려고 계속 그 사람과 눈맞춤을 하면서 이제 눈으로 얘기를 시도해 보는 것보다는, 제 경험으로는 그냥 그 사람은 일단 안 쳐다보거나 무시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분 나쁜 표정 쳐다보면은 더 긴장될 수 있잖아요. 근데 긴장되면은 프레젠테이션은 별로 잘 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좀 안 좋은 표정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시해라. 가끔씩 한 번씩 너무 시선을 피하는 게 어색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쵸? 기계적으로 한 번씩 쳐다볼 수는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약간 무시하고 안 쳐다보는 게 전반적인 프레젠테이션 흐름에는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표정에 신경 안 쓰면 더 좋겠지만, 신경이 쓰이는 표정이나 얼굴들이 있다면 좀 일부러 이제 안 쳐다보는 것도, 시선을 그쪽으로 고개를 안 돌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제 눈을 안 맞추는 거, 눈을 보기 싫으면은 그래도 이제 그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안 쳐다보는 것 같이 그런 이제 시선을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지 않을 때는 코를 쳐다보거나 이제 이 인중이나 코 쪽을 쳐다보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청중을 내 프레젠테이션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이제 시간과 여러 가지 리소스를 써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이제 애정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훈련을 통해서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정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애정을 갖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연습을 통해서 생각을 조금 바꾸면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제 비디오라든지 되게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 관련 비디오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디오들도 꽤 봤어요. 청중들한테 애정을 가져라. 그 사람들은 내 그 컨텐츠, 내 프레젠테이션을 보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쓴 사람들인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애정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노력을 해서 애정이 가져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력을 통해서 애정이 가져지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그런 이제 관련된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유튜브 비디오나 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시간 날 때 보는 것도 좋지만, 프레젠테이션 직전에 그런 방송이나 그런 이제 메시지 같은 거를 적어 놓을 수도 있죠. 그때 청중에게 애정을 갖기,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재밌는 방식으로 적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리마인드를, 이제 프레젠테이션 바로 직전에 리마인드를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청중한테 애정을 갖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떤 이제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고, 저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이 여기 와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애정을 갖는 거는 또 프레젠테이션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